교회 여성들에 의해 시작된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가 27년이 됐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잔인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전시 성폭력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봉사하는 삶을 통해 행복을 전하는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비즈공예 교육을 통해서 미혼모들의 심신 안정을 돕고 있는 봉사자를 소개합니다. 하워 인터뷰 오늘은 한국교회 총연합 이승희 대표회장을 만나 한교총의 역할과 올 한해 계획 등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정기 수요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교회 여성들에 의해 시작된 수요 시위가 어느덧 27년이 됐습니다. 오요셉 기자가 수요 시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영하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100여 명의 시민들이 옛 일본 대사관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992년 1월 8일 교회 여성들에 의해 시작된 수요 시위는 어느덧 27년을 이어왔습니다. 27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처음 정부에 등록된 240분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중 25분만이 남았습니다. 굳은 날씨에도 시위 현장을 지켜냈던 할머니들은 고령의 건강 악화로 지금은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시민들과 학생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수요 씨가 지금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절규의 공간을 넘어서서 평화를 생각하는 사람들,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 연대하는 공간이 되어오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곳은 거리의 평화 박물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의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수요 시위 초반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의 책임 회피는 물론 피해 사실을 부끄러운 일로 치부하는 우리 사회의 편견까지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들은 숨거나 포기하지 않았고 그 목소리는 전 국민적 평화의 외침이 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잔인함을 세계에 알렸을 뿐만 아니라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이끌어냈고 더 나아가 전쟁을 겪지 않은 다음 세대가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몸소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제공했습니다. 수요 시위가 처음 시작된 1992년에 태어났다는 김샘 씨는 할머니들의 용기 있는 고백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배웠다며 끝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일상을 바꿨고 사회의 시선을 바꿨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와 인권을 배울 수 있었고 예전보다 조금은 더 나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아낼 것입니다.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 회복 운동과 수요 시위의 시작엔 한국 교회 여성들이 있었다며 한국 교회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끝까지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론화되고 또 이것이 운동으로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교회 여성들이 이 일에 앞장서서 이끌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삶을 기억하겠다, 상처 있는 곳에 한국 교회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이번 27주년 수요 시위를 기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전해봅니다. 한편 정의기억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화해치유재단의 즉각 해산과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를 외치며 수요 시위를 이어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27년간 이어진 할머니들과 우리 국민들의 외침은 이곳 일본 대사관 앞에서 평화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보다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통해 나와 이웃 모두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비즈공예 교육을 통해 미혼모들의 심신 안정을 돕고 있는 봉사자를 소개합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구세군 두리홈. 이곳은 한국 구세군이 미혼모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로 20여 명의 미혼모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두리홈 인근에 거주하는 임순자 씨는 올해로 9년째 정기적으로 두리홈을 방문해 미혼모들에게 비즈공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은 각이 지잖아. 각이 지면
이 손에 좀 눌려서 나중에 조금 안 좋더라고. 근데 요거는 동글동글하니까 요거 진주로다가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비즈 교육 봉사는 우연한 기회로 시작됐습니다. 자신의 아이와 비슷한 또래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던 중 두리홈을 소개받았고 이곳에서 미혼모들과 함께 책 읽기를 하려다 책보다는 만들기를 좋아하는 미혼모들의 반응을 보고 시작해 9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친근해지면 여러 가지 이제 농담도 하고 제가 이제 아이 키우면서 꼭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거를 중간중간 이야기를 해주면서 서로 공유하고 막 힘든 점 있으면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보람되고 재미있어요. 저 나름 이제 재미있어요. 두리홈에서 생활하는 미혼모들에게 비즈 공예는 심리 안정을 돕는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혼모라는 이름으로 그런 좀 아픈 마음들을 비즈 공예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치유도 되고 또 아이에 대한 태교 부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2주에 한 번 1시간 남짓 진행되는 비즈 공예 수업은 미혼모들에게 작은 성취감도 안겨준다는 설명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만들어 봤다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성취감을 맛보게 해야 할 때 그럴 때 되게 보람이 있어요. 9년 동안 꾸준히 봉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임 씨는 단순히 집이 가까워서 할 수 있었다고 답하면서도 자신이 봉사로 나눠주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결코 이 친구들한테 나눠준다 그래서 제가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받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뿌듯함을 얻고 내 마음에 그러니까 비워내는 만큼 담아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많더라고요. 임 씨를 비롯한 봉사자들의 헌신은 두려움을 거쳐가는 미혼모들에게 작지만 큰 용기를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2019년) 새해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주요 지도자들을 파워 인터뷰에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보수연합기구로 출범한 지 2년 차를 맞은 한국교회총연합 이승희 대표회장을 만나 한교총의 역할과 올 한 해 계획 등을 들어봅니다. 박성석 선임기자입니다. 대표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 총연합, 줄여서 한교총이라고 하는데요. 출범 2번째 회기를 맞았습니다. 교계에서는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시청자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교총을 간단히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 총연합 이름 그대로 한국교회의 모든 교단들이 함께 모인 교회를 위한 교단의 연합기구입니다. 그래서 한교총이 하는 주된 사업은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또 사회 속에 한국교회의 위상을 더 높이는 일이 저희 한교총의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한교총 말고도 이제 연합기관, 보수연합기관은 이제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국교회 연합. 이렇게 성도님들은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비슷한 단체들이 있는데 그 한국교회 이 보수 목소리를 한 군데로 묶고 한국교회를 대변하는데 또 한교총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지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한교총의 목적은 한국교회의 교회를 연합하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사회의 예민한 이슈에 대해서 저희들은 교회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소개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지금 사회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 이 생명 존중 운동에 한교총이 앞장을 쓸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를 지키는 일로 동성애 문제나 또 NAP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한교총이 앞장을 서서 방어하고 목소리를 내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저희들이 금년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한국교회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에 힘쓰겠다는 첫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분열된 연합기구를 또 대통합하는 일 이런 과제도 또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제 현실이죠. 그러나 그 너무 비관적으로 볼 것은 없고 또 다양한 기관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힘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힘을 모으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한국 기독교계가 연합 사역을 하는데 한 기구가 될 수 있는 일에 저희 한교총은 언제나 마음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 일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지난해 한교총이 이제 교단의 그런 통합 문제, 연합기구의 통합 문제 때문에 법인 설립 추진 등을 이제 보류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법인 설립이 늦었는데 이제 좀 법인 설립이 승인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동안 못한 사업들을 좀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그런 계획은 어떤 게 있을까요? 법인이 있고 없고 저희들은 열심히 해왔는데 네네. 저희들이 법인 설립을 좀 보류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 연합기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보류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저희들이 법인 설립을 한 것으로 연합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합운동은 계속적으로 지속을 할 것이지만 이제 정부로부터 이 법인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어졌으니까 저희들이 대정부와 함께 관계하고 또 손을 맞잡고 좀 더 본격적인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교총 법인 설립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가 3.1절 100주년을 맞는 해인데요. 한교총 차원에서의 준비하고 있는 3.1절 사업이나 행사 계획들 좀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한교총이 크게 한 8개 정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먼저 3.1절 연합 예배를 저희들이 한교총이 한국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2월 24일 주일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3.1 운동 100주년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저희들이 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상해 임시정부를 방문하고 우리 이 3.1 운동이 있기까지의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관심을 두고 살피는 일도 한교총이 앞장을 서서 진행할 것입니다. 3.1 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배워야 할 정신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배워야 할 정신, 나라 사랑이겠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또 하나는 연합 정신입니다. 민족들이 함께 또 모든 교회와 온 국민이 함께해서 3.1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이런 일들로 통해서 한국교회가 힘을 모으고 나라 사랑하는 일에 더 앞장을 서는 그 귀한 정신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교회의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지 실추된 원인이 여러 개 있겠지만은 우리 대표회장님 보실 때 어떤 원인들이 좀 작용했다고 보시는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잃었다. 이것이 이제 한국교회의 이미지 실추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 우리 한교총이 앞장을 서서 이 교회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좀 배양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성 문제가 한국교회 신뢰를 떨어뜨린데 아주 나쁜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도자들의 이 도덕성 회복, 함양 이런 문제에도 우리 한교총이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예, 한교총 올 한 해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표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새해를 맞아 교회 부흥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군산 목회뱅크가 목회 정보를 공유하고 교회 성장을 돕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연대 모임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군산 목회뱅크가 제1회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열고 교회 성장을 돕기 위한 목회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장 이동춘 목사는 전도도 교회 성장도 어려운 이 시기에 참석자들이 희망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 등 7명의 강사가 나서 교회 성장과 목회 비전에 대해 강연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연구와 훈련을 해온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교회 세우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대표 김영국 목사가 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모델 등을 주제로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산노회가 신년 감사예배와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 강원지방회는 재직자들을 위한 사명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산노회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교단과 국가, 지역 성시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 각 기관 회장들이 신년 인사를 전했고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 강원지방회가 2019 재직 및 사명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지방회장 류수형 목사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응답, 축복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타종교 매각 의혹이 불거진 안양대학교가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사 승인 취소를 위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CBMC 전주지회는 제24대, 25대 이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안양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가 안양대학교 매각 의혹을 제기하고 이사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 모인 안양대학교 학생들과 교수, 졸업생, 대신총회 목회자들은 통성기도와 구호제창, 성명서를 낭독하며 3만여 명의 서명을 모은 탄원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갑자기 안양대학교가 대순진리회라는 그런 집단으로 타종교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렇게 집회를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기독실업인회 CBMC 전주지회 제24대, 25대 회장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재덕 신임 회장은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CBMC로 만들기 위해 차세대 육성은 물론 사회공헌 활동과 선한 선교 단체들을 지원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도에서 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